서울의 겨울밤은 유난히 차갑고 유난히 외롭다. 37살의 그녀는 그날도 병원과 회사를 오가며 하루를 버텼다. 손끝엔 아직 링거 냄새가 남아 있었고 마음은 병실의 하얀 불빛처럼 메말라 있었다. 오피스텔 한 구석 작은 식탁 위엔 식지 않은 라면과 반쯤 마신 커피 한 잔. 그 옆에는 엄마라는 이름이 뜬 스마트폰이 놓여 있다. 그녀는 휴대폰을 쥐었다가 놓는다. 다시 들었다가 또 내려놓는다. 이 시간에 전화하면 엄마 또 걱정하시겠지.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딸 혼잣말. 엄마, 나 오늘도 병원 갔다 왔어. 의사 말로는 아직도 희망이 있대. 근데 솔직히 나 이제는 모르겠어. 짧은 침묵. 엄마, 나도 예전엔 웃는 날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냥 아무것도 안 느껴져. 밥맛도 없고 사람도 싫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 화면을 바라본다. 엄마라는 이름이 흐릿하게 빛난다. 그녀는 10년 전 결혼할 때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 엄마, 걱정 마. 나 행복하게 살게. 그 약속이 이제는 미안함이 되었다. 서울살이 10년. 그녀는 참 많이 버텼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모든 버팀이 무너질 것만 같았다. 딸 속삭이며 엄마는 지금 뭐하고 계실까? 시골은 춥겠지. 나 어렸을 때 엄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냄새. 요즘은 자꾸 그게 생각나. 그녀의 눈가가 젖는다. 스마트폰 화면에 반짝이는 눈물 자국. 엄마는 그때도 늘 그랬지. 힘들면 말해라, 숨기지 말고. 근데 난 왜 아직도 엄마한테 힘들단 말이 그렇게 어렵지.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흩날리는 눈송이들이 마치 하늘에서 누군가의 마음처럼 천천히 떨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한마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딸, 엄마 나 오늘 하루도 잘 버텼어. 근데 있잖아, 이제는 나도 좀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다. 손끝이 천천히 통화 버튼 위로 간다. 걸까? 아니야. 엄마 또 걱정하실 텐데. 다시 망설인다. 그래도 오늘은 목소리만이라도 듣고 싶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쉰다. 뚜뚜 신호음이 울린다. 그날 밤 서울의 겨울 하늘엔 조용히 눈이 내렸다. 그리고 그 눈 속에 한 여자의 그리움이 흩날리고 있었다. 병실의 하얀 불빛은 낮과 밤을 구분하지 않는다. 10살의 아이는 작은 가슴으로 큰 싸움을 하고 있었다. 딸은 의자에 앉아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숨을 맞춘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속에서 같은 말을 반복한다. 괜찮아, 조금만 더. 민준아, 엄마 왔어. 손 따뜻하지? 오늘은 손을 꼭 잡고 있을게. 아이 미약한 목소리. 엄마. 딸. 응, 듣고 있어. 하고 싶은 말 있니? 아이. 눈 내리는 거 보고 싶어? 딸. 그래, 태어나면 같이 보자. 뜨거운 호빵도 먹고. 잠시 눈을 감는 아이. 딸은 입을 모서리를 펴주며 깊게 숨을 들이쉰다. 의사가 들어와 차트를 훑어보고 짧게 고개를 끄덕인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표정. 애써 평정한 얼굴을 하고 딸은 고개를 끄덕인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 뒤에 숨은 1000개의 질문을 삼킨다. 딸, 선생님, 우리 아이 더 아프지는 않죠? 의사 간결하게. 지금은 안정적입니다. 시간을 보시죠. 딸 작게. 시간 내. 의사가 나가고 병실은 다시 고요해진다. 딸은 작은 가방에서 공책을 꺼낸다. 아이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를 그려주던 공책. 빈 페이지에 오늘의 날짜를 적고 몇 줄의 문장을 쓴다. 오늘도 괜찮았어.
아주 조금 더 괜찮아졌어. 딸, 민준아, 우리 오늘 또 기록하자. 오늘의 용기라고 쓸까? 아이 눈을 뜨며, 응, 딸 미소. 좋아. 오늘의 용기, 눈 오는 날에도 웃어보기. 딸은 아이의 이마를 쓸어내리며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무너지는 날에도 웃어줄 것. 희미한 미소라도 아이가 먼저 보게 할 것. 내레이션. 집에 불빛은 있었지만 온기는 없었다. 남편은 늘 그랬다. 말은 없고 화면만 본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그 집의 평화는 느려졌다. 대화. 딸, 병원비 문자 왔어. 오늘까지라는데 우리 어떻게 할까? 남편 시선 고정. 몰라. 내가 알아서 해. 딸, 당신이 아빠잖아. 남편 짜증. 그만 좀 해.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내레이션. TV 화면의 푸른빛이 남편의 얼굴을 비춘다. 그 빛은 차갑고 무정하다. 딸은 식탁가에 서서 손톱을 감싼다. 말과 말 사이 상처가 자란다. 대화. 딸 담담. 당신 또 밖에 있는 거지. 남편 비웃음. 의심 많네. 피곤하다. 잠 좀 자자. 딸, 피곤한 건 나야. 매일 병원에서 매일. 남편, 그럼 그만두든가. 다 내가 선택한 거잖아. 순간 딸의 눈빛이 흔들린다. 하지만 울지 않는다. 대신 깊게 숨을 들이쉰다. 내레이션. 문이 닫히는 소리는 언제나 같았다. 무겁고 쓸쓸하고 돌아오지 않는다. 딸은 천천히 테이블에 앉는다. 스마트폰 화면에 엄마라는 두 글자가 흐릿한 눈물 너머로 떠오른다. 대화. 딸 혼잣말. 나 더는 여기서 기대지 않을게. 내레이션. 그녀는 조용히 등을 곧게 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마음속에서 작은 끝이 아주 작게 울렸다. 고요는 때때로 더 큰 소음이었다. 집안을 가득 채운 정적 속에서 딸은 바닥에 앉아 있었다. 무릎을 감싸 안고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딸 웅얼거림. 걸면 걱정하실 텐데. 그래도 목소리 듣고 싶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춘다. 눈물 한 방울이 화면에 떨어진다. 그 한 방울이 마지막 망설임을 지웠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약한 나를 보여주기로 오늘은. 딸 깊게 숨을 들이쉬고 엄마. 연결음. 짧고 길게 이어지는 숨소리. 그녀는 눈을 감는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오래된 계절을 꺼내든다. 엄마의 부엌, 된장 냄새, 손 비비는 소리. 그 소리들이 온기를 데려오기를 바라며. 딸 작은 목소리. 나 오늘은 괜찮지 않았어. 근데 엄마, 나 끝까지 해볼게. 결심은 소리나지 않게 만들어졌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그녀는 버튼을 눌렀다. 멀리 떨어진 시골집의 겨울밤은 도시보다 더 깊게 조용했다. 70을 넘긴 엄마는 작은 부엌 의자에 앉아 끓고 있는 찌개를 바라보고 있었다. 전화가 울린다. 그녀의 심장이 먼저 반응한다. 엄마. 여보세요? 딸숨 섞인 목소리. 엄마, 나야. 엄마 한 박자 쉬고. 그래, 우리 딸. 왜 이리 늦게 전화했어? 딸. 그냥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엄마는 고개를 끄덕인다. 보이진 않지만 딸은 알 것이다. 그 고개 끄덕임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있다. 엄마, 밥은 먹었니? 딸 머뭇. 대충? 엄마, 대충은 안 돼. 힘내려면 먹어야지. 딸, 엄마가 끓인 된장찌개나 지금 그 냄새가 나. 엄마 미소가 느껴지는 목소리. 그래, 그럼 내일 아침 일찍 갈게. 딸 당황. 아냐, 엄마. 추운데. 엄마 단호. 추우면 더 따뜻하게 입으면 되지. 내 딸이 춥다는데 엄마가 어떻게 가만 있냐. 엄마의 나이는 늘 숫자였고 마음은 늘 20살이었다. 딸은 그 숫자와 마음 사이에서 안도의 숨을 내쉰다. 전화기는 긴 거리를 단숨에 지웠다. 서울의 차가운 밤과 시골의 따뜻한 주방이 한 줄기의 목소리로 이어졌다. 딸,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애는 아프고 그 사람은 나 몰라. 엄마 조용히. 그래,
힘들지. 힘들다고 말해줘서 고맙다. 딸,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다 내 탓 같아? 엄마, 그런 생각하지 마라. 넌 잘하고 있어.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큰 용기야. 따르름 섞여. 근데 엄마, 나 가끔은 사라지고 싶어. 엄마 단호. 안 돼. 너는 내 딸이고 민준이 엄마야.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도 엄마는 끝까지 내 편이야. 잠시 긴 침묵. 서로의 숨이 들리고 그 숨이 온기가 된다. 그 말은 약이었고 빛이었다. 딸은 눈을 감고 그 말 하나를 가슴속에 깊이 넣는다. 엄마는 끝까지 내 편. 그 문장이 그녀를 붙잡는다. 딸, 엄마 고마워. 내일 올 거야? 엄마, 그래. 새벽 버스 첫 차. 딸, 조심해서 와. 나 문 열고 기다릴게. 엄마, 문 열리기도 전에 내 마음부터 열어놓아라. 그럼 덜 춥다. 둘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비어있지 않았다. 기다림과 약속으로 따뜻하게 채워져 있었다. 새벽은 늘 가장 차갑지만 가장 단단한 시간이었다. 엄마는 어두운 방에서 조용히 일어나 옷을 여며 입고 보자기를 단단히 묶었다. 엄마 혼잣말. 뜨거울 때 먹어야지. 우리 딸 한 숟갈만 떠도 힘날 거다. 문을 여는 순간 한기가 얼굴을 스친다. 숨을 내쉴 때마다 흰 김이 피어오른다. 발자국이 눈 위에 선명하게 남는다. 버스 기사. 이 시간에 어디까지 가세요? 엄마 미소. 서울까지요. 딸이 기다려서. 버스 기사 고개 끄덕임. 따님이 효녀시겠네요. 엄마. 아니요. 내가 효도하러 가는 길이에요.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고향의 어둠에서 도시의 불빛으로 천천히 바뀌어 간다. 엄마는 창에 이마를 기댄다. 멀미 같은 그리움이 오히려 기운이 된다. 엄마 속삭임. 조금만 더 버텨. 엄마가 간다. 서울의 새벽은 푸른빛이 먼저 온다. 딸의 오피스텔 복도에 작은 발소리가 가까워진다. 문이 두 번 두드려지고 딸은 숨을 고른다. 딸, 엄마, 엄마 문 틈으로. 그래, 나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본다. 딸 달려와 안기며. 엄마, 엄마 품에 안으며.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그 순간 시간은 잠깐 멈춘 것 같았다. 서로의 체온이 한 사람의 체온이 된다. 엄마, 배고프지? 얼른 한술 떠봐. 딸을 먹이며 웃음. 엄마 찌개 냄새, 나 진짜 이 냄새가 너무 그리웠어. 엄마 장난스레. 울지 말고 먹어. 국 식는다. 딸, 응 근데 조금만 더 안겨 있을래. 엄마, 얼마든지. 방 한가운데에 놓인 작은 상, 김이 모락모락 오른다. 침대 위 아이가 천천히 눈을 뜬다. 아이 작게. 할머니? 엄마 활짝. 우리 손주 깼네. 보고 싶었다. 딸아이에게. 인사해. 할머니 오셨어. 아이 미소. 냄새 맛있다. 엄마. 그렇지? 너랑 엄마 먹으라고 끓여왔단다. 세상은 여전히 추울지 모른다. 하지만 이 방만은 따뜻했다. 그 따뜻함은 끓는 국에서, 포개진 손에서, 그리고 말없이 흐르는 눈물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